가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좀 출근을 안 하고 재택을 통해서 일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막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대표님, 오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생들이 자문관 내용으로 Q&A 콘텐츠 촬영해 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빌딩,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스쿨. 요새 보면 추세가 무슨 단어든지 다 스마트를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스마트 오피스로 어느 정도 책도 뭐 여러 권 내고 기업 강연회도 진행을 하면서 코로나 이후로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이제 급증하고 있는데, 제가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관심은 한 10여 년 전에 아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스마트 오피스라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가졌던 의구점은 출퇴근할 때 시간이 보통 평균적으로 1시간에서 2시간, 또 퇴근할 때도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다.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생산성 있는 시간에 우리가 출퇴근으로 시간을 다 낭비하고, 그로 인해서 몸의 컨디션도 좀 저하되고, 요새 얘기하는 워라밸도 출근할 때 에너지 다 소비하고 퇴근할 때 에너지 다 소비하면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출근하고 나서는 가족들과 아이들과 지내야 되는데, 심지어는 가정에 돌아가서 에너지가 남아 있어야지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가족들하고 보낼 시간도 갖고 이럴 텐데, 이미 에너지가 다 방전된 상태에서 삶을 영위하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산업 사회가 만들어 놓은 구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좀 출근을 안 하고 재택을 통해서 일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막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집에서 이제 팩스죠. 전화로 팩스로 이제 서로 업무 보고를 하고, 이런 방법들을 고민을 하면서 이제 상상력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라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핸드폰이 발전이 돼서 스마트폰이 되고, 핸드폰이 하나의 컴퓨터처럼 일하는 도구로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스템 중에 가장 중요한 디바이스로 자리를 잡았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10년 전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란 단어도 안 썼을 때고, 또 스마트 오피스라든가 이런 스마트 워크란 단어도 없을 때,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는 왜 이렇게 출퇴근할 때 불합리한 시간을 낭비해야 되고 에너지를 다 낭비해야 되지? 두 번째, 이 핸드폰이라는 것들이 어디까지 기술적으로 발전을 할까? 그래서 두 가지가 접목이 됐을 때 틀림없이 일하는 것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리라는 거를 상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스마트 오피스 모델의 탄생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고 나서 한 1년 뒤에 세계적인 디보스 포럼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4차 산업 혁명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앞으로 스마트 워크, 스마트폰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계속 함께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 공간에 관심을 갖고 출발하게 된 거는 아마 그게 시작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여러 기업들이 스마트 오피스를 뭐 적용하긴 했지만 성공 사례가 드물었어요.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심지어는 외국에 이제 막 시작했던 기업들을 따라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굉장히 효과를 못 보다가 요한 킴버리가 의지를 가지고 스마트 워크를 통한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하면서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공헌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한 달에 뭐 굉장히 한 200개, 300개 기업들이 그 요한 킴버리로 견학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도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마침 이제 요한 킴버리가 이제 7계층을 이제 스마트 오피스로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꺼번에 다 구축했던 건 아니고 시범 단계로 한 층
층 한 층을 도입을 하면서 스마트 오피스의 길을 걸어 나갔죠. 근데 지금 스마트 오피스하고 그 당시에 유한 킴버리가 시작했던 스마트 오피스하고는 좀 다른 관점이 있었어요. 그때는 스마트 워크라는 것들이 도입하기 전에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업 문화가 접목이 되면서 조금 더 의사소통, 소통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들하고의 협업하고 소통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때 스마트 오피스가 도움을 준다. 그렇게 아마 스마트 오피스를 시작이 됐던 것 같고, 그 뒤로 스마트 오피스라는 단어가 그다음에 스마트 빌딩, 스마트 팩토리, 또 스마트 스쿨이라는 것까지 이제 확대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오피스는 따지고 보면은 스마트 워크를 위한, 경쟁력을 갖기 위한 공간과 일과 문화의 어떤 그런 한축적인 것들을 혁신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완전히 이제 확장되었을 때가 이제 스마트 빌딩이죠. 사옥이죠. 사옥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겠지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스마트 스쿨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 스쿨은 어떻게 하지? 사실 이 부분도 지금은 조금 짐작이 돼요. 뭐냐면 스마트 스쿨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지식 주입식의 교육이었습니다. 즉 예전에 알고 있던 지식들을 전달하고 그 지식을 얼마나 머릿속에다가 저장했느냐에 대한 교육이 주안점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 정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 예전에는 핸드폰이라고 불렀던 이 안에 이제 다 들어와 있죠.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아마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인가 하면, 내 주위에 인맥을 좀 넓히면 참 좋겠다. 제 주위에 변호사도 있고 또 뭐 경찰도 있고 여러 가지 친구들을 좀 많이 사귀면, 그런 모임을 하나 만들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앞으로의 시대는 이 전문 분야마저도, 심지어는 법률마저도 우리가 AI 인공지능 쪽으로 더 많이 넘어가고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분야들도 스마트폰에서 다 해결을 해줘요. 질문을 던지면 그걸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상관없는데도 댓글을 달아주고 또 정보를 공유하고, 이 스마트 스쿨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더 창의적으로 할 것이냐. 지금 이제 획일적으로 놓여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맞은편에는 칠판이 있고, 뒤에서는 앉아서 선생님의 강의를 일방적으로 듣고 노트 필기를 하고 그것을 강제로 주입하는 방법이 아닌, 아이들을 어떻게 더 창의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교육은 공간으로도 이어지고 또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스마트 스쿨에 대한 관점은 아직까지도 많은 분야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스마트 스쿨은 개념이 좀 정립이 되고 또 발전할 필요가 있는 분야다 하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영역을 스마트 오피스에서 스마트 빌딩, 또 스마트 스쿨, 심지어는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전 분야에 대한 공간에 대한 혁신을 연구하는 어떤 팀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새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많은 기업들이 그냥 그 스마트한 IT 기기를 기계에다가 생산적인 부분을 도입을 해서 얼마나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기계적인 측면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그거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 있어요. 사실 여전히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이 개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엔지니어에 대한 부분들은 기계가 최첨단 AR이라든가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것에 대한 거는 있지만, 여전히 그 생산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문제는 이걸 생산하는 것들이 늘 시장하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무슨 관계를 맺고 있냐면 마케팅이라든가 브랜딩에 대한 것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팔리는 상품에 대한 것들이 늘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 공장에서는 생산에 포점이 맞춰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조금 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들, 편의성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소되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엔지니어와 관리자들이, 그리고 관리자라는 마케팅 포함입니다. 즉 시장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만드는 물건들이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지, 어떻게 보면 혁신하면 좋겠지에 대한 관점들을 서로 현장에서 즉 그 팩토리 안에서 어떻게 소통을 원하게 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관점으로 공간, 즉 팩토리를 이제 디자인하는 겁니다. 마케팅 회의를 하는데 사무실에 와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제품을 보면서 어떤 생산성도 이해를 하고 어떻게 생산하는지를 마케터들은 이해를 하고 또 엔지니어들은 마케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는지를 관점을 서로 공유를 해서 이것들이 잘 조화가 될 때 새로운 어떤 그 콜라보 현장에서 시장에 맞는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공장에 대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든지 세 가지 관점에 대한 부분으로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빌딩,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스쿨에 대한 것들을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각 공간이 가지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관적으로 다뤄지거나 또 스마트 팩토리라 그래서 그냥 기계적인 부분들, IT적인 부분만 고려해가지고 공장이 운영되는 것들은 항상 단편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은 숲 바깥에서 일단은 숲을 바라보면서 전체적인 통찰을 가지고 그거를 혁신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하셨던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빌딩, 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스쿨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거를 제가 10여 년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그것은 단순한 출발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은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이것이 일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의 느끼는 사소한 것들의 변화를 관찰을 하면서 그것들이 몇 조각들이 모여서 다음에 미래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 거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통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세상에 대한 관심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책도 저술을 했고 또 강연회도 개최를 하고 지금은 이제 제법 스마트 오피스에 관해서는 가장 이제 전문가라고 주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또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오피스를 올바르게 도입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도입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도 이제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죠. 스마트 빌딩,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스쿨 그거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세부적인 것들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내서 스마트 스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깊게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좀 되셨나요? 뭐 또 두 번째 질문해 주시면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보가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꾹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